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감성적인 사람들을 혐오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도그마라고 있어요. 힘의 차이를 근거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오류거든요. 약자는 무조건 선호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라고 믿는 인식인데, 그래서 여기서 뭐 강자는 재벌 그리고 약자는 서민 뭐 이런 식인데, 사실 뭐 유영철이나 정남기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서민이었죠. 이런 연쇄살인범들. 뭐 극악무도한 범죄를 재벌이 더 많이 저지른다는 통계는 없어요. 오히려 극악무도한 범죄를 더 저지르기 좋은 환경은 약자인 서민들이죠. 이런 어떤 재산 유무로 상대방을 보는 거. 그래서 뭐 민희진 씨 사태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은 법적으로 CEO고 CEO는 사실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프리랜서 같은 계약 관계예요. 이런 이렇게 임원진과 그렇지 않은 관계는. 그리고 1,000억 가까이 받는 그런 사람한테 사람들이 일반 서민적인 프레임으로 상대적으로 방시혁 씨보다 훨씬 더 약해 보였나 보지. 근데 그거를 잘 이용한 것 같아. 엄청난, 뉴진스가 왜 성공했는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이런 대중들의 마음을 이끄는 거에서 완전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거기서 불편했던 거는 왜 굳이 여기서 남녀 갈라치기가 나오지?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지적하는 노사관계, 그러니까 임원진과 계저씨와 어떤 선량한 젊은 인재들,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서로 그 피해식 두 가지를 되게 주요 키워드로 잘 이용하는 것 같이 보였어.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그런 어떤 사회심리학이나 이런 걸 되게 재밌어서 많이 공부하고 그걸 교육에 많이 활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트릭들이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여기서 그런 객관적인 팩트,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는 뭐 씨발씨발 거리고 막 그런 게 좀 그랬어요. 물론 저도 욕을 많이 하는데 저랑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저는 불편한 욕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상에 대한 욕을 쓰면서, 이 사람은 진짜 정말 대중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높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 근데 문제는 내 주변에 보면은 T 성향의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성향의 친구들의 차이를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 우리나라 그 디워 사태나 이런 거 똑같거든요. 디워 사태, 그리고 중세시대 마녀 사냥 이런 것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거거든요. 사실 마녀가 존재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증명이 된 게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되게 미개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 뒤에는 정치적 선동이 이미 있었는데,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대공황 시대가 오고 굉장히 이게 암울한 이런 시대가 온 거야, 경제적으로. 그러면 이런 때 그 정치인들이 선택을 하는 게, 어떤 공격할 수 있는 극단적인 대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혐오하게 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그걸 정치적 표를 이용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그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이렇게 마냥 좋게 보이지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 뒤에는 이런 사람들을 세력화해서 결국엔 정치적인 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죠. 근데 문제는 이래, 선동의 기본은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레닌 때부터, 레닌이나 뭐 아니면 뭐 마오쩌둥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이제 뭐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실험이 오래된 것들이죠. 그래서 감성적으로 선동당하기에는 우리는 지금 지식인들이고 이런 그래도 선진국의 시민인데, 왜 우리가 선진국 국민이 되어서도 이렇게 선동이 되어지는가. 근데 아직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능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데, 그 자아성찰 지능은 확실히 T 성향의 사람들이 발달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회사에서 만약에 인정을 못 받고, 내가 가르쳐 봐도 우리는 MBTI를 다 학생들이 검사를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그 MBTI 유행하기 전부터 했어요. 우리는 되게 오래전부터, 한 7, 8년 전, 8, 9년 전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MBTI가 이렇게 유행이 되고도 재밌었는데, 그 전부터 학생들한테 그걸 해가지고 게시판에 올리도록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학생들 게시판에. 그래서 그거 보고, 이 친구가 어떤가 이렇게 대충 파악을 하는데,
그 MBTI 나온 것과 실제 행동과의 어떤 그 공통 분모 이런 거를 좀 찾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T 성향인 친구들이 자기 탓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반대로 F 성향인 친구들은 대놓고는 안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T 성향인 친구들이 많이 와서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남 탓을 잘 안 하고 자기 스스로한테 자기 탓으로 함으로써 내가 나 스스로를 바꿀 때 제일 많이 바뀌고 많이 바뀔 확률이 높잖아요. 내가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100%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발전이 잘 돼서 팀노바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 탓을 잘 안 해요. 뭐 회사 탓도 잘 안 하고, 이 회사가 그지 같아? 그럼 딴 데 가면 되지. 왜 그거를 탓하고 있어? 딴 데를 못 가니까 거기서 또아리를 트고 있는 거지. 자기도 아는 거지. 딴 데를 가기에는 내 수준에는 이 회사가 최선이니까. 근데 이 회사에서도 불만이 많으니까 나 노조를 만들어서 여기를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노조가 필요했던 시점은 분명히 있죠. 법적으로 되게 굉장히 노동자를 착취할 때일 텐데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노동자를 착취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힘의 균형이 노동자 쪽으로 더 많이 기울었어요. 저는 뭐 제가 직원을 뭐 고용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제 뭐 강사 우리 해봤자 그 3명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거의 뭐 직원이라 생각하고 하는 느낌의 동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뭐 강사는 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쓰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동업 느낌이죠. 팀장님들이랑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느낌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어차피 결혼중개업체 같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고 학생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죠. 기업이 꼰대 같으면은 저는 그냥 가지 말고 딴 데 가라 그래요. 제일 심플한 게 그런 거야. 진짜 절이 싫잖아. 중이 그냥 떠나면 돼. 근데 뭐 거기서 뭔가 자꾸 저를 바꾸려고 하는 거가 되게 웃긴 거지. 오만한 거지. 자기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오랫동안 그 절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되게 오만한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선동이 되게 잘 돼.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봤을 때 되게 웃겼던 게, 뭐, 그 언론에서, TV에서 푸바오 같은 이런 것도 보면은, 푸바오가 귀엽잖아. 근데 푸바오 말고도 팬더 엄청 많잖아. 근데 다른 팬들한테는 그 정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가? 그냥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좀 더 감정이입을 과하게 한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나는 그래. 사고가 났어도 어떤 사고가 언론에서 나온다고 그 사고만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사실 평소에 그런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이제 되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통적으로 그 정도의 감정 소모를 하는가를 보면, 유난히 TV에서 나오는 사건에 많이 더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언론 매체가 보도가 많이 된다는 거는 그 부분에 더 사람들이 더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게 너무 내로남불 수준으로 너무 격차가 크면은 거기서 좀 되게 거부감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거를 본 적은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요.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도 감정의 영역 같잖아요. 의외로 기술의 영역이에요. 거기도 과학의 영역이라서 뭐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이렇게 하지 마라, 막 그런 게 좀 있어. 그래서 개발자들이 유난히 T 성향이 좀 잘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런 어떤 감정적인 걸로 컴퓨터한테 들이대면 컴퓨터는 아무런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게 발달한 것 같아. 그래서 이쪽이 되게 묘하게,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 내가 그래도 이쪽을 사랑하는 거는 약간 사람들이 그래도 자아성찰 지능이 좀 높은 편이긴 해요. 상대적으로. 근데 나는 이제 팀노바 차리고 너무 고연봉자 많이 만드니까, 그래도 나는 개발자들이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응대하지 않겠지? 뭐 어설픈 말 지어내거나 그러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연봉이 되게 낮은 사람들이 긁혔는지 아니면은, 솔직히 근데 연봉 5천 받는 신입한테 그렇게 긁힐 만한 사람들이 대기업에는 많이 없을 것 같단 말이지. 근데 대기업 사람들도 되게 선동돼가지고 그 중에서 감정적인 사람들이 선동됐겠지? 아니면 그런 거 아닐까? 비전공자들이 감히 우리 영역까지 올라와? 감히 사대부가의 전공자들이 있는 곳까지, 그런 연봉까지 감히 니들이 받아? 이런 생각인가? 나는 그런 게 되게 느꼈어. 근데 되게 웃긴 거야. 사람이 그래, 감정적인 사람들이 질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질투는 할 수 있지만 유난히 심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상당히 살면서 많이 봤어.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도 T 성향의 친구들이랑 제일 친하거든. 그래서 엊그제도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대화 나누다 왔는데, 얘네들이 좋은 거는
상대방과의 어떤 음식을 사 먹고 이런 거 있어서 내가 걔네들보다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걔네가 나보다 잘 번다고 해서 그렇게 그걸 당연하게 안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뭐 정상 꼭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다음에 한번 사줘 이러고 말았는데 내가 그때 좀 밥을 사줬거든. 근데 다른 되게 감정적으로 되게 남탓 많이 하고 뭐 이런 성향의 F 성향의 친구들은 물론 F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F도 똑똑한 애들은 좀 본능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알더라고. 근데 걔는 좀 멍청한 F인데 이게 그런 애들은 결국에는 네가 많이 버니까 네가 많이 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되게 서운했고 결국에는 이제 걔랑 손절을 했지. 그러니까 손절을 했더니 내가 뭐 돈 가지고 생색을 냈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야. 근데 다 돈이야. 나는 걔랑 친구를 만난 거지. 내가 돈으로 엮인 관계가 아니거든. 직업적인 관계도 아니고. 근데 아는 사람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사이인데 지 혼자 돈에 대해서 존나 민감한 거지. 보면은 돈돈돈돈 거리는 난 뭐 내가 걔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력서도 대신 막 써주고 진짜 많이 도와줬거든. 나 취업 컨설팅 잘하잖아. 그래서 취업도 다 시켜주고 막 그런 거 다 했는데도 그때뿐이야. 너는 당연히 많이 가졌으니까 넌 당연히 날 해줘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약간 반사회적 인격장애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감정적으로 막 얘기해서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게 굴만한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내가 걔한테 돈 가지고 생색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더 냈으면 냈지. 내가 걔 때문에 쓴 돈이 한 200만 원이 넘는데 그 솔직히 친구들이랑 놀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그 정도 돈을 쓸 일도 없었고 그리고 얘네들은 확실히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공과 사를 딱 구분할 줄 아니까 서로 불편한 게 없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이랑 벌써 한 4, 5년 정도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제일 친하지. 여행도 막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 걔 때문에 알게 된 친구인데 걔는 손절하고 얘네들은 참 오래 다니지. 그리고 얘네들도 T성향인 친구들이라 그렇게 거짓 선동하고 이런 애들한테 잘 안 끌려 다니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 회사도 마찬가지야. 회사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잘하고 얘가 나 서운하게 하면 딴 데 가버리세요. 뭐 그렇게 말이 많아. 그래서 뭔가 나는 그런 게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남성의 여성화가 되게 많이 된 것 같아. 근데 난 옛날부터 좀 그런 성향이 되게 강했어가지고 옛날부터 여자도 군대 가야 되고 하나하나 막 따지니까 사람들이 남자 새끼가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남자가 되게 멋있는 척하고 그러다가 요새 그 사람들 되게 불쌍하게 많이 살더라. 이게 사회 법제도 그러니까 여성을 배려해야 될 존재 오히려 약자를 규정하는 거 아닌가? 걸스 캔 도 애니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제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면서 그런 건 좀 통쾌한 것 같아. 그 옛날부터 그랬거든. 아니면은 대만처럼 이제 군대 관련해서 여성도 돈을 좀 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서로 이제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성이 3년, 여성이 한 1년 정도 군복무를 하는데 그 정도로 해서 같이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건 어떨까?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지. 난 그 얘기를 되게 오래전부터 했어. 18살, 9살, 20년 전? 20년 전부터 했는데 그때 완전 개또라이 취급을 받긴 했지. 근데 너무 빨라. 내가 이런 게 빠른가 봐. 그래서 내가 꼰대들한테도 그랬어. 내가 이 회사에 내가 뼈를 묻을 것도 아니고 난 여기서 정확하게 한 2년 정도 다닐까 말까 할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닐지 안 다닐지는 연봉 협상할 때 연봉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난 이거 대놓고 얘기 다 했어. 그래서 불편한 얘기 되게 잘하는 팩폭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근데 뭐 제가 뭐 부족하면 뭐 자를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다. 나는 내가 받은 선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몸값은 요 정도지만 나는 결국엔 장기적으로 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이 회사에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내 실력 향상에 내가 열심히 했을 때가 훨씬 이득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막 보면은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제일 슬픈 것 같아. 내가 아이를 낳아준 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근데 왜 자기 아이를 낳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이런 게 너무 슬픈 것 같아, 진짜. 왜 자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그 여성이 남성을 위해서 어떻게 받쳐준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그 바친 존재 이런 거잖아. 그럼 그 소유물이 남성 거가 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 나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런 느낌으로 낳았다면 싫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게 졸라 슬픈 것 같아. 그래서 난 좀 요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피해의식을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노사관계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사실 신입들이 막 악플도 막 많이 달리고 그래, 신입들이. 근데 난 나한테 타격 준다거나 나한테 부정적인 기운을 주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악플 달리면 무조건 차단인데, 내가 왜 그것까지 들어야 돼? 지들도 지들 말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데, 나도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결과 엄청 좋은데. 근데 이게 경력자들 얘기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력자도 경력자 나름이지만 여러분들이 고연봉자를 지향한다면 고연봉자만 만들어내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훨씬 좋죠. 아무리 주변에 그냥 가난한 사람 계속 두고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엄청 똑똑해야 돼요. 자아성찰 능력이 미친 듯이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제가 봤을 때 자아성찰 지능이 엄청 높은 천재적인 수준이 아니면 힘들고, 오히려 부자들 옆에 있고 부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벤치마킹하고 그런 관련 서적도 많이 찾아보고 하는 게 부자가 될 확률이 높긴 해요. 막 성공파리 그러면서 그런 거에 핵심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성공파리들이 부자들이 하는 얘기들 짜깁기해서 자기들 것인 양 얘기해서 돈을 벌어서 문제인 거지, 그 짜깁기한 내용들은 괜찮은 내용 많죠. 사기꾼들도 공자를 팔 수도 있는 거고, 사기꾼들도 소크라테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사기꾼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기꾼이 얘기했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좀 요즘 보면은 이 언더도그마를 많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은 없는데 최대한 좀 과학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인구의 4% 5%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소시오패스들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 그러면 4, 5% 20명 중에 한 명은 거른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자기한테 찾으세요. 그러면 더 행복을 찾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불행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바닥을 안 쳐봐서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힘들게 살아보고 그러면은 조금만 이렇게 좋은 도파민이 분비가 돼도 되게 행복해지거든. 근데 너무 이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늙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금 뭐 50대, 60대 이러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쌩쌩하시고 그래도 뭐 부모님이 창창하시겠지 하는데, 여러분들 4, 50대 될 때 부모님 7, 80대예요. 확실하게 확 늙습니다. 제 아버지도 70대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확실히 확 늙고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집안의 대들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늙은 거 보면 그래요. 삐쩍 마르고 막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야 돼. 그 향후 10년을 생각한다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 탓하지 말고 나한테 악플 쓸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개발 공부나 하고 이런 게 훨씬 낫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